무작정 써보는 백엔드.ai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엔드.ai 요약 메뉴와 세션 메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져오기 및 실행 메뉴와 데이터와 폴더 메뉴, 마지막으로 지난 사용량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메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ai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 구축 시 자주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파일을 불러와서 원하는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GitHub과 같은 원격 저장소에 올려두었다면 파일들을 가상 폴더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져오기 및 실행 메뉴에서는 4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노트북 가져오기, 자원 사용량, 노트북 런치 버튼 만들기, 그리고 GitHub 저장소 가져오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 사용량 패널은 지난 시간에 요약 메뉴에서 다뤘던 내용이므로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 가져오기, 노트북 런치 버튼 만들기, GitHub 저장소 가져오기 패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트북 가져오기 패널부터 살펴볼까요? 노트북 가져오기 패널에서는 GitHub과 같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노트북 파일을 백엔드.ai 세션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에서 분류 기법에 해당하는 예제 코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운데 버튼인 View Source on GitHub을 클릭하면 분류 기법에 사용된 코드가 작성된 주피터 노트북을 가져올 수 있는 주소를 알 수 있는데요. 주소창에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백엔드.ai 페이지로 돌아와 노트북 가져오기 패널의 입력란에 붙여넣은 뒤 가져와서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가져온 노트북 열기라는 세션 런처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실행 환경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요. 방금 가져온 코드는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이니 텐서플로우를 선택해 줍니다. 간단한 예제 코드인 만큼 자원은 적당히 지정해 줍니다. 단, 너무 작게 지정할 경우 코드를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줍니다. 자원 설정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세션 런처 맨 아래에 시작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웹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띄워지고 코드 블럭별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닫아도 세션은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코드 테스트가 모두 끝났다면 세션 페이지로 돌아가서 세션을 반드시 종료해 줘야 합니다. 백엔드.ai에서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바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배치 클릭으로 백엔드.ai에서 세션을 생성하고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배치 코드도 제공합니다. 방금 가져와서 실행했던 노트북 링크를 노트북 런치 버튼 만들기 패널에 노트북 주소 입력란에 붙여넣고 바로 아래에 배치 코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HTML과 마크다운 파일에 붙여넣을 경우 배지 아이콘으로 보이는 코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GitHub 저장소에 노트북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노트북 파일을 하나씩 가져오기보단 저장소를 백엔드.ai 계정의 가상 폴더로 모두 가져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지요. 아까 가져온 GitHub 저장소의 루트 페이지로 이동해서 저장소 URL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녹색 코드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를 복사한 뒤 백엔드.ai 페이지로 돌아와서 GitHub 저장소 가져오기 패널의 입력란에 붙여 넣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소 내 파일이 많을수록 시간이 걸리는데요. 정상적으로 파일을 다 가져왔을 경우 가져오기를 완료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GitHub 저장소 이름으로 된 가상 폴더가 생성되고 저장소 안에 있던 파일들이 폴더 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ai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셋과 학습 모델에 필요한 저장 공간을 가상 폴더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데이터와 폴더 메뉴에서는 이러한 가상 폴더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몇 번의 버튼 클릭과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폴더 메뉴에서는 저장소 상태 패널과 현재 계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상 폴더들이 나열된 폴더 리스트 패널이 있습니다. 일단 폴더를 하나 생성해서 패널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폴더 리스트 패널 우측에 있는 새 폴더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더 이름을 적은 뒤 나머지 설정값은 그대로 두도록 합니다. 이 폴더는
생성한 계정란에서만 보이게 되고 폴더 내부 정보는 생성 계정 또는 공유받은 계정 외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 만들기를 완료합니다. 방금 생성한 폴더가 폴더 리스트에 띄워지고 저장소 상태 패널에서 생성된 가상 폴더 개수와 새로 만들 수 있는 가상 폴더 개수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생성한 폴더 정보를 확인해 볼까요? 제어 탭의 초록색 I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폴더는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현재 계정이 이 폴더를 소유하고 있는지, 폴더 내 파일은 모두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해 볼까요? 제어 탭의 폴더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 탐색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폴더 탐색기가 뜨는데요. 폴더 탐색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업로드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폴더 탐색기 하단에 가져오는 것인데요. 일단 간단한 더미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이번에는 내부에 새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해 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새 폴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폴더 이름을 쓰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 폴더 안에 새 폴더가 생성됩니다. 아까 업로드한 파일을 이 폴더에도 넣을 수 있는데요. 방금 생성한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폴더 탐색기의 현재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아까 올렸던 파일을 다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생성한 폴더를 세션에 마운트해서 세션에서 폴더 안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션 메뉴로 돌아가서 세션 리스트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세션 런처 창에서 중앙에 있는 마운트할 폴더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폴더가 뜨게 되는데요. 아까 추가한 폴더가 쓰여 있는 행에 체크박스를 클릭해 줍니다. 폴더 접근만 해보는 것이니 자원 설정은 스몰로 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앱 런처 화면이 뜨면 메뉴에 있는 웹터미널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띄어진 웹터미널 화면에서 ls 명령을 입력하면 홈 디렉토리에 방금 마운트한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이 폴더는 읽기 쓰기가 가능하니 폴더의 파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더에서 업로드한 파일을 내 로컬 환경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가져오기 및 실행 메뉴에서 저장소 가져오기를 통해 가져온 가상 폴더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폴더 메뉴에서 저장소 이름으로 된 가상 폴더의 제어 탭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폴더 탐색기 창을 띄웁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폴더 탐색기 위치를 이동합니다. 현재 위치의 폴더에서 다음 폴더의 작업 탭에 맨 왼쪽에 있는 하늘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zip 파일 형식의 압축 파일로 다운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는 창이 뜨는데요. 희망하는 위치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받으면 됩니다. backend.ai에서 작업한 파일들은 필요하다면 로컬 환경으로도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끔은 파일 이름을 변경해야 할 일도 있는데요. 아까 가져왔던 폴더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탭의 가운데 있는 연두색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폴더 또는 파일명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이라는 뜻으로 downloaded라는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 변경을 클릭하면 파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폴더 또는 파일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폴더 내 파일들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폴더 내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에는 하나를 삭제하는 방법과 여러 개를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삭제할 때에는 작업 탭에 있는 빨간색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여러 개를 삭제할 때에는 폴더 탐색기 맨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탐색기 창 맨 위 왼쪽에 생겨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삭제 확인 창이 띄워지면 확인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복구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backend.ai에서는 사용자 간 폴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룹 폴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 가상 폴더를 특정 사용자에게 초대해 폴더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그룹 폴더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 폴더를 특정 사용자에게 초대라는 기능으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itHub 저장소에서 가져왔었던 가상 폴더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어 탭에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 공유 창이 띄워지는데요. 여기서 초대 계정을 적고 폴더의 권한을 선택한 뒤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명을 초대할 때에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단, 백엔드.ai 클라우드에 등록된 사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초대가 불가능한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정만 입력한 상태로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계정으로 초대 요청이 띄워지게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대받은 계정의 요약 페이지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초대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정으로 온 폴더 공유 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이 계정으로부터 이 폴더에 대해 읽기 권한을 부여하는 초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허용 버튼을 클릭하면 앞으로 이 계정에서도 해당 폴더에 대해 읽기 권한을 갖는 폴더 접근이 가능하고, 거절 버튼을 클릭하면 초대한 사용자로부터 다시 초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폴더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허용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를 공유받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공유받은 뒤에 폴더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폴더 메뉴의 폴더 리스트 패널에서 공유한 폴더의 제어 탭에 있는 사용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폴더에 초대받은 사용자 목록이 띄워지게 되는데요. 각 사용자들의 권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유받은 사용자는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읽기 전용 외에도 읽기, 쓰기가 가능한 수정, 삭제까지 가능한 수정 및 삭제, 그리고 더 이상 폴더를 공유하지 않게 하는 권한 회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권한을 변경한 후에는 아래의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권한 회수로 변경 후에는 초대받았던 사용자는 더 이상 폴더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상 폴더의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은 폴더를 생성한 사용자만 변경이 가능한데요. 제어 탭의 하늘색 수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변경할 이름을 적은 뒤 이름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 변경이 완료됩니다. 변경된 폴더명은 폴더를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폴더는 삭제할 수 있는데요. 제어 탭의 빨간색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 확인 창의 입력란에 삭제할 폴더명을 정확히 입력한 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폴더 삭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세션에서 삭제할 폴더가 마운트된 상태에서는 폴더를 삭제하면 안 되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더 리스트 패널에는 폴더 탭 외에 자동 마운트 폴더 탭도 있는데요. 자동 마운트 폴더란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세션에서 마운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운트되는 폴더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일반 가상 폴더와 같은데요. 자동 마운트 폴더는 폴더를 생성할 때 이렇게 폴더 이름 가장 앞부분에 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마운트 폴더가 세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세션 메뉴로 돌아가서 세션 리스트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폴더 접근만 해보는 것이니 자원 설정은 스몰로 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세션 시작 후 띄워진 앱 런처에서 웹 터미널을 클릭한 뒤 이번에는 다음 명령어로 자동 마운트 폴더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동 마운트 폴더가 세션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폴더는 모든 세션에 자동으로 마운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폴더와 구분지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와 폴더 메뉴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는 통계 메뉴를 살펴볼 텐데요. 통계 메뉴에서는 현재까지 사용했던 세션과 세션에서 사용한 자원, 데이터 읽기 쓰기 작업량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엔드.ai에서는 1일 사용량과 일주일간 사용량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1일 사용량 또는 일주일 사용량 보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따른 사용량 통계도 추후에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ai의 가져오기 및 실행 메뉴, 데이터와 폴더 메뉴, 그리고 통계 메뉴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뤘던 기본 메뉴들 외에
사용자 설정 메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ai 튜토리얼을 비롯해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최신 기술 영상도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